조국을 떠밀고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며 온갖 사랑과 온정을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치의 103 2014년 10월 25일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줄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이 그토록 만족하시오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 마당에 깔아놓은 이 꼬뭇갈판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그때는 그 마당에 꼬뭇갈판을 깔아놓기만 했지 접착제로 붙이지 않았댔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꼬뭇갈판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꼬뭇갈판 모서리가 우러 올라오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꼬뭇갈판에서 놀다가 넘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꼬뭇갈판을 접착제로 꼭 붙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실과 세면장 그리고 잠방을 비롯해서 육아원의 곳곳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이처럼 훌륭한 보금자리는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나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 집을 안겨주게 되니 님께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닿은 것처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우리 애육원도 찾아주시었습니다. 진흥놀이실과 잠방, 교양실을 비롯해서 애육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식사실로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식사실 출입문 옆에 이르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자 들어오면서 보니 선을 씻는 것이 없는데 선 씻는 것을 끓여주어 오나들이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갈 때는 꼭 선을 씻고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오늘 완공된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마음 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오나들이 궁궐 같은 궁전에서 세상에 부름 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억만금의 금은 보아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헌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따사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우리 어린이들은 나라의 기둥감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2돌째 즈음에서 25일 우이탑의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화환 진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문성엽 동지, 국방성 부상 육군중장 김민섭 동지, 외무성 부상 박명호 동지, 사회안전성 부상 김인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손홍양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臨時대리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체류중 중국 손님들, 화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조합됐습니다. 화환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우이탑에 진정됐습니다. 또한 국방성, 외무성, 사회안전성, 대외경제성, 문화성의 명의로 된 화환들,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조선노동당 평양시위원회와 평양시 인민위원회 공동 명의로 된 화환들,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됐습니다.
화환들이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은 영생불멸할 것이다. 이런 글발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항미원조 보과이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성전에서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리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한 다음 우이탑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날 평양시 형지산구역, 평안남도 안주시, 회창군, 함경북도 온성군과 개성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 열사묘들에도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들의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의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신심과 낙관이 넘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당의 국토관리 정책을 높이 받들고 여러 단위에서 국토관리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 애국 사업인 국토관리 사업에 힘을 넣어서 도로들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개년 계획 기간 중요 도로들의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들을 도로 급수에 맞게끔 기술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서 해양 기마로선의 다리들을 새로 건설하고 또 이미 있던 다리들이 급수에 맞지 않게 좁은 다리들은 폭을 확장해서 개건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전에 건설한 다리들이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다리들은 날개 대보수를 비롯해서 이 다리들에 대한 기술 개건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안의 모든 시군들에서 도로路面 정리를 비롯해서 도로의 평탄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도로 기술 개건 사업을 단계별 목표를 정확히 세운 데 맞게 현재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다리가 쿠물이 나서 또 내리가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습니다. 군 8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정말 다리가 이렇게 번듯하게 일도서니까 우리 죽천동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남포시에서도 항구문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뿐 아니라 인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설계와 건설 역량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설비들과 자재 보장 대책을 적시적으로 따라 세우면서 공사를 입지적으로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시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면서 신남포역 앞도로 포장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최근 연간에 우리가 나무모 생산을 1.2배 이상 늘리게 된 그 비결은 양묘장 면적을 누리는 방법이 아니라 집약화의 방법을 진행한 데 있습니다. 지난 시기 야외 재배장에서 나무모 생산하던 것을 나무모 온실에서 생산하면은 같은 면적에 놓고 볼 때 10배나 되며 이 원형 삽목장 역시 같은 양묘장 야외 나무밭 면적에 비해 볼 때 재배 밀도가 20배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난 시기에는 그 2 내지 3년 자려 나무를 내다 심던 것을 4, 5년 더 크게 자려해서 우리는 이 지방에 흔한 쌀이 강수리식 용기 나무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쌀이 강수리식 용기모 생산 우점은 나무를 내다 심을 때 나무 사료율을 거의나 100%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 산림경영소에서는 날이 추워지는 데 맞게 나무모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 한편 나무모 종자들의 소종별 특성에 맞게 종자 채취와 저장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전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서 덕을 보는 단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동군 잠업관리소 맥존 작업반에서는 종자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축산을 활성화해서 집짐승 마리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작업반에서 염소, 개사니, 어리, 돼지, 집짐승들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정자가 기본입니다. 염소도 해마다 정자정군 3마리까지 나니까 겁은 불어납니다. 또 음지염소 한 30마리면 다음에는 70마리 정도. 자기 같은 기일에 벌써 정자정군은 빨리 큽니다. 우량 품종 기사리를 길러봤는데 윤우개사리들은 5미 되면 3kg 반 되는데 이거 5kg, 보통 5kg는 다 나갑니다. 만경대구역 간해축산관리위원회에서도 단위의 실종에 맞게 모기 문제를 해결해서 축산물 생산을 높이고 있습니다. 알곡 모기를 전혀 쓰지 않고 식료 가공반에서 생산하고 남은 부산모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집중식 마리수가 작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모기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뿔물등의 서식 방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도입해가지고 하루에 30kg 이상의 뿔물등회를 생산해서 모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뿔물등회를 어리, 닭한테 먼저 먹이고 그 배설물을 가공해가지고 돼지한테 먹이고 돼지 배설물을 다시 뿔물등회 생산 원천으로 쓰고 있습니다. 뿔물등회 배설물은 양어장에 주는데 물고기들이 중처리로 올라가는 게 알립니다. 가을철에 들어선 요즘 인민의 명승인 박연 폭포지구가 이채로운 풍치를 한껏 돋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은종 속에 인민의 문화 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박연 폭포 명승지와 박연으로부터 룡통 사이에 이르는 수십 리 구간의 산골들이 온통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서 주변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송도 삼절로 이렇게 해서 금강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여기 박연 폭포지구는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데 봄철과 여름철, 겨울철 경치도 아주 특색 있고 인상 깊지만 지금처럼 가을 경치는 절경 중에 절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산마다 계곡은 계곡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정말 시가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올해 단풍 계절은 지난 시기보다 한 열흘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상순에 시작돼서 한 열흘이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단풍 계절의 최절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기 성도산과 안달봉, 천립산의 메부리 단풍도 멋이지만 여기 골짜기들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의 맑은 물에 감싸여 희늘어진 단풍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단풍으로 해서 더욱 이치를 띠는 박연 폭포지구의 가을 풍치는 사람들에게 그윽한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3,305만여 명, 사망자는 658만 3,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건 관계자들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아형들이 면이어 출현하고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다가올 겨울철에 또 한 차례의 새로운 악성 전염병 파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파동 기간에 1억 명의 감염자가 새로 나올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끊임없이 갑작 변이를 일으키며 새로운 병원체는 사람을 감염시킬 때마다 왁진의 효과성과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여 종에 달하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아형들을 추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검사 및 감시 조치들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아형들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여러 유럽 나라에서 전파되고 있는 새로운 변이 비루스 BF.7이 보건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벨지크에서만도 새로운 확진자들의 25%가 BF.7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6월 초 인디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BA.2.75의 A형인 BA.2.75.2 변이 비루스가 중화 항체들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BA.2.75.2는 현재 있는 비루스들 가운데서 중화 항체에 대한 회피 능력이 제일 강한 비루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느 비루스가 주류를 이루겠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BF.7이나 BA.2.75.2를 비롯해서 위험성이 높은 미지의 비루스들이 계속 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올겨울의 전염병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심각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요 섬들 중에 하나인 자바섬에서는 지난 10년간 바닷물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저수 현상이 강해지면서 많은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농경지들이 침수됐다고 합니다. 섬 북부에 위치한 어느 한 마을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자기 고장을 떠나서 해발고가 높은 지역으로 피난 갔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해당 기관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자국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피난민 수가 1억 4천만 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근 브라질에서 졸멸 위기에 처한 푸른 바다 거북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밀렵행위가 성행하고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소식지들이 급속히 감소되면서 푸른 바다 거북이들이 멸종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현재 연구사들은 리오데자네이로와 그 주변 지역에서 푸른 바다 거북이들의 생육 상태 연구와 이동 과정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면서 거북이의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가 주로 개이면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기온은 평년 이상으로 높고 대부분 날들이 일평균 대기 상대 습도는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7일부터 현재까지 평균 대기 상대 습도는 66%로서 평년에 비해서 5% 더 낮았고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자주 불기 때문에 내륙 지역과 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서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기상 조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6일부터 북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지만 내륙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가 적게 내리거나 거의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데 맞게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과 위험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감시 및 통보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였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약해지는 고기압과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백두산지구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 사이에 해양, 기마를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8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천내 지방으로서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려서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신의도시 남서풍이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